지금 언론에 대해서 좌든 우든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는 기레기라고 하고 또 유튜브들은 되게 다 편파라는 그 틀을 그 굴레를 쓰고 있고 뭐 그걸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공히 칭찬받은 미디어는 거의 없는데 언론이 미디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인정을 좀 받기는 어려운가요? 이제는? 언론 환경이 너무나 달라져 가지고 지금 내가 기자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만 명 될까요? 뭐 한 인구의 한 1%라고 하면 50만인데 0.1% 정도 되지 그럼 않겠어요? 5만 명인데 그죠? 예. 5만 명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더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요새 때문에. 웬만한 시청에 가면 그렇죠. 경기도 언저리의 시청에 가면 출입 기자를 등록한 미디어가 한 2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경기도 출입 기자가 1,500명 된다. 도청 출입 기자. 그렇죠. 예. 국회 출입 기자는 지금 한 1,800, 그렇죠. 2,000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딱 언론 친화적인 속성이에요. 언론사를 많이 만든다고 외국에 가서 보면은 예. 5만 명의 우리 교민들이 산다면 그게 신문사가 한 두서너 개 나오는데 예. 일본은 30만 명이 교민이 있어도 신문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표 또 과시욕이 발언 강하니까 욕구가 많은 민족. 그러니까 언론사의 힘이 커요. 예. 우선 언론사 힘이 큽니다. 언론의 힘이 커요. 언론의 힘이 큰 건 그 위정자라든지 재벌들이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역사적 전통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조 시절에 얼마나 언론의 힘이 컸습니까? 그때 사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언론기관이거든. 3사가 있고. 그러니까 막 위에 상소문 올리고 하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그 홍문관, 사헌부 뭐 이런 사람들 사관원. 다 이게 사관원 이게 다 언론기관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통에다가 또 우리가 개화운동, 독립운동 할 때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다가 그 수단으로서 이제 유튜브, SNS 등이 등장하면서 대폭발하고 있죠. 예. 한국 언론은 막 양적으로는 지금 대폭발인데 예.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가지. 정확한 기사를 쓰느냐 하는 문장력. 그 다음에 기자로서의 팩트에 대한 엄정성. 이 두 개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선동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 여기까지 끼어들고 이게 법적 통제가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영역은 자율구제에 맡긴다. 하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의 수준은 국민 수준이에요. 그럼 국민 수준은 뭐냐? 뭐 조금 말하면 문해력,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해력 수준이 바로 한국 언론 수준이라고 봅니다.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비가 설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엘리트 권력자들이 구린데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언론을 많이 필요로 한다. 물론 많은 것이 좋다, 잘한다는 아니지만 뭐 그런 측면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되는 거네요? 계속 된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 특성에 맞거든. 이게 민족성과도 관계가 있고. 예. 그런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OECD에서 한 10년 전에 아주 광범위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회원국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문해력 조사를 했습니다. 리터러시. 예. 그다음에 숫자에 대한 이해력, 수학적인 인식, 그걸 뉴머러시. 그다음에 컴퓨터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1등이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문해력이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한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가 스웨덴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가요? 한국은 어떠냐? 고급 문서 해독력은 하위층이에요. 예. 그런데 소설이나 만화 이런 거는 한 중급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조사에 보면은 문해력이 강하면은 숫자에 대한 이해력도 높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컴퓨터로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장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치매를 막는 거죠. 문해력이 높으면 오래 산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이 높답니다. 부자라는 겁니다. 책도 그 꼭 투자서가 아니더라도 강남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만큼 출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럼 그 어휘력이, 우리나라 어휘력이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한자를 70%를 한자를 아무 내는 소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문해력이 예. 점점 떨어졌죠. 예, 문해력은 과거보다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뭐 70년대, 80년대 나온 책을 읽어보면 압니다. 예, 예. 그 언론의 문제는 또 문해력의 문제이고 국민성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모처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언론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거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IMF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그 다음에 말의 권력, 이 삼자 관계가 좀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쥐고 있고, 경제 권력이 말 권력을 쥐고 있고, 말 권력이 정치 권력을 또 일정하게 쥐고 있는 이 서로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IMF 이후에 언론사들이 광고, 그러니까 돈의 이제 노예가 되면서부터 말값이 싸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광고나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수입이 유지가 되시는 거죠. 책도 뭐 그렇죠. 판매되고. 근데 대체적으로 언론사들이 이제 광고나 협찬, 기업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기자를 많이 채용하고, 좋은 기자를 많이 채용하니까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해야 되고, 이 악순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의 최종적인 결정 요인이 돈, 권력, 예. 명예심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돈, 권력, 명예심은 항상 삼각형처럼 이렇게 딱 서로 견제 관계를 해야 되지. 돈 있는 사람이 명예까지 가지려고 한다든지 또는 권력 있는 사람이 뭐 명예까지 가지려고 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자기 직분을 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은 어떻게 보면 명예 쪽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예롭게 글을 쓰고 하려면은 그것을 지탱할 만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저는 과거의 기자들은 가난하면서도 지사적인 풍모가 있었어요. 과거의 기자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가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치. 그게 뭐 유교적, 선비적 가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점에서는 애국심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요새 언론계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애국심이나 뭐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언론으로서 꼭 가져야 될 게 사실에 대한 충성 아니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충성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과 글을 통하는 건데 말과 글이 사람을 해치지는 않아야 된다 하는 정도의 교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경제적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동기는 돈이거든요. 저는 그 부정선거 선동하는 언론 매체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과연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생계형이란 말씀이시죠. 거짓말인 줄 알면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예. 비극 중에 비극 같습니다. 그 조선일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 이제 질문,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한 지 한 1시간 20분 정도 넘었습니다. 그 요즘 보수 언론의 입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는 입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인 뭐 레거시 미디어나 유튜브들도 입지가 있는데, 보수 언론의 입지가 별로 없거나 좁아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있는 독자층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디언스층을. 왜 그럴까요? 뭐 보수 언론이라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예. 4대 신문 정도 예.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뭐 나 어느 특정 신문을 지칭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실패에 보수 언론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뭐 20%인지 뭐 30%인지 그걸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예. 첫째 팬클럽 역할을 많이 했다. 예. 그다음 박수부대 역할을 많이 했다. 예. 명백하게 보수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펴는데도 견제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를 했다.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에 동아일보만 빼고 동아일보만 나는 거의 7, 80% 충실하게 보도를 했다고 봐요. 그 나머지 세 언론사는 거의 박수부대 역할을 하다가 결국 대안을 내놓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예, 아니 이거는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정부 편을 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정부 편이 아니고 2,000명이라는 아이디어가 복지부 장관에서 나왔다고 나는 안 봐요. 그거는 윤석열 개인 또는 부부에서 나온 숫자라고 보는데 예. 제일 저는 어떻게 보면 통탄할 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누가 결정했고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2,000명은 기정사실로 하고 의사 부족한 게 사실이다. 2,000명을 따라갔잖아요. 2,000명이라는 주술을 따라갔잖아요. 이게 주술입니다.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 그거는 한국 언론사상 저는 최악의 직무유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 대란에 대한 엉터리 보도, 친정권 보도가 아니라 친윤석열 보도. 뇌가 없는 보도.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윤석열을 망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도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의료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선거에서 이기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안 가졌을까요? 그런 착시 현상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게 그거지. 대왕고래. 예. 그것도 보수 언론이 박수치고 오히려 자그마한 언론사에서 그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시사인인가? 예. 그 액트 지오라는 회사가 그 엉터리라는 걸 예. 밝혀내기도 했는데. 그 대왕고래 사건 보시는 느낌이 참 착잡하셨겠어요. 이게 50년 만에 또 재탕하는구나. 또 완전 데자뷰입니다. 지금. 예. 그 언론 얘기를 하다 했었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정치권도 달라져야 되고 뭐 여러 군데 달라져야 되지만 언론도 좀 공개적이고 분명한 자기 사과를 한번 해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이 없었죠. 여태 한 그 번도 말이 없었죠. 맞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실정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예. 어떤 보도를 잘못했느냐 하고 과거에 썼던 기사를 다시 찾아보면은 예. 부끄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명백하게 사과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예.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언론사가 사과한 게 있나요? 그 한겨레가 한 2번 했던 것 같고요. 창간 이후 중앙일보가 한 번 했었는데 조선과 동아는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법부는 재심의 인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집단 중에 유일하게 여태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100년의 역사를 보내온 그 기관은 언론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가 있으면 사과를 해요. 예. 그러나 이제 논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경우는 총체적으로 좀 드물어요. 지난 과거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도 방향이 틀렸다는 걸 사과를 해야지. 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스리딩했다. 이거는 총체적 사과니까 예.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해야죠.
그거 해야 없이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옴부즈맨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3자한테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바꿔줘야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면서 가장 적게 사과하는 게 언론사지. 그렇습니다. 누리는 권력에 비해서 책임이 없고 권한만 그렇습니다. 있죠.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그죠? 흔히 얘기하는 조진다는 그 수단을 통해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책임은 없어. 여태까지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